온난화를 넘어 열탕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숲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나무들이 쓰러져가고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숲이 울창하게 된다면은 기후 변화가 좀 더 늦춰지거나 더뎌질 수 있겠죠.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건강 문제,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질에 관여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0여 개국 1000여 명의 식물원 종사자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나누며 토론회장을 열었는데요.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DMZ 자생식물원에서 희귀 식물을 관찰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숲속 음악회까지 자연이라는 교실에서 식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호남 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마무리하는 해발 1222m의 명산, 전라남도 광양의 백운산입니다. 예로부터 하늘의 기운과 풍요, 신령함이 깃들었단 이야기가 내려오는 백운산은 900여 종이 넘는 식물이 자생하는 생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발, 발가락, 발등, 발목, 발바닥, 양발을 양쪽으로 힘을 빼시고 느슨하게 매트 위에 올려둡니다. 고단한 일을 내려놓고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들입니다. 많이 굳어 계실 거예요. 동작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으세요. 되시는 만큼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무릎 아래 손을 놓으시고 올렸다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려니 힘든 모양입니다. 자, 들었다가 이들처럼 단체로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지금 많이 스트레스에 찌들고 또 매연이나 소음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숲에 오시면 어떤 그런 차단된 소리들과 차단되고 고요함 이런 게 저희 산림치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유 기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치유. 정말 숲속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최근 이 숲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숲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산림치유라는 새로운 그 영역을 숲의 기능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라는 것은 숲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그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또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이라든지 또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인데요. 식물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해충이나 병원균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숲의 상쾌한 공기는 바로 이 피톤치드가 주요인. 이 고유한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기능들, 예를 들면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마커들을 잡아서 혈압이 낮아진다든지 또는 뇌파가 안정적인 그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감소된다든지 또 행복 물질인 여러 가지 세로토닌 물질이 증가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증명해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숲이 가지는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고혈압 등을 낮추거나 완화시킬 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황산화 효소와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가 증가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더 나은 위치와 높은 소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자연 속의 피트니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숲을 찾는 겁니다.
우선은 눈이 정화가 된 것 같고 몸이 많이 이완이 돼서 그 뭉쳐있던 근육들이 다 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단 공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뭐 새소리라든지 그다음에 푸른 숲, 뭐 시각, 청각 이런 게 다 아주 좋습니다. 숲을 걷다 보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일명 백색 소음으로 마음의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단하게 지내던 도시에서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털어내봅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평안해 보이는데요. 정말 몸의 변화를 느꼈을까요? 제가 좀 몸이 요즘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몸이 좀 아팠는데 진짜 그 숲이 저를 치유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각 지자체마다 도시숲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심 속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도시 숲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는 좋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도시는 뭐 콘크리트나 또 아스팔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이제 복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시에 뭐 숲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용광로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숲은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지표 온도를 낮추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필터가 됩니다. 자투리 녹지일지라도 토양의 빗물을 저장하고 폭우 때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해서 홍수를 완화해 주는데요. 이때 도로변 먼지를 빗물로 씻어내려 미세먼지가 날아오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경기도의 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 조성 후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각지의 숲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림이 계속 파괴되면 숲과 함께 공존하는 다양한 생물도 파괴되고 숲이 회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숲이 사라지게 되면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폭염,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기후 변화와 숲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숲이 울창하게 된다면은 기후 변화가 좀 더 늦춰지거나 더뎌질 수 있겠죠. 가뭄 또는 홍수 이런 거는 숲이 울창하게 된다면은 발생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절대적으로 낮출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숲은 곧 생물 다양성입니다. 건강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생태계에서는 자연적인 회복력이 아주 강합니다. 산림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 15cm, 너비 5.7. 숲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식물을 관찰하는 수목원 소속의 임업 연구사들인데요. 더는 사라지는 생물들을 손 놓고 보고 있다가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멸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포지에서 계속 사라져 나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사람들이 좀 보존에 대한 인식들을 일깨워 나가면서 좀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멸종하는 생물은 식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데요.
그런데 공룡이 사라져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곤충들이 지금 지구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곤충도 우리 산림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물들이 이렇게 계속 곤충이랑 공존을 해야만 우리 이 산림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채집한 다음에는 표본을 제작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곤충의 형질을 관찰하기 쉽고 생물 자원으로 보관도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런 피해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생물들이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계속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숲이나 이제 곤충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식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 9일부터 닷새 동안 식물원 교육의 엑스포라고 불리는 세계식물원 교육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는 전 세계 115개국 900여 개 식물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제식물원 보전연맹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11번째 열리는 이번 총회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거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계식물원 교육총회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규모로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식물 보전이나 산림생물 보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중요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확산을 할 것인가, 그것을 특히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자리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는 식물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53개국의 식물원 종사자와 학계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Where I'm from? I'm from Belgium, sorry. I'm from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Netherlands? Yes. Participate in the Congress and exchange with a lot of people,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ultures, to see how in every country we do education and how we teach botany and make the connection with nature, with the different people. So to exchange, be inspired and discover also the country here. 한국의 대표 수목원인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 투어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This forest is called Gwangnyeong Forest. He liked here and often came here to hunt animals like tigers. And before he died, he wanted to be buried in this forest. 동서 4km, 남북 8km에 이르는 거대한 광릉숲 남쪽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은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능이 있는 이곳은 500년 동안 풀 한 폭이 뽑을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연의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0년의 비밀을 간직한 숲을 방문한 이들은 그야말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I'm co-hosting the Congress, so we picked Korea because it was a place we've never been before, and yeah, you guys put together a fantastic proposal, and yeah, it's just a really fantastic opportunity to see something a bit different. It's different to anything we've ever done in an education congress before. So. 육리모를 지나 숲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국립수목원의 웅장함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온대 화렵수에 완성된 숲으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무려 6천여 종의 생물이 어우러져 생육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Leaves of tree like the wind. Did you hear the human voice? Okay. The human is the part of the forest. Yeah. 이번 투어에는 자연이라는 교실에서 다양한 생물을 마주하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lease remember to check out my beloved trees here. 각자의 마음에 드는 나무나 꽃을 찾아서 안아보고 쓰다듬으며 식물과의 교감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마다 선택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I come from Iceland and we don't have trees like this in Iceland, but I used to live in Geneva and the botanic garden in Geneva we had the same kind of a tree and I found it very nice. I really like how the bark kind of is like going in pieces. So really, and also how long each pine, you know, the needles are so long and yeah, it's a very mighty and beautiful tree.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국립수목원 투어. 이들에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식물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번 총회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Use of exotic plants in landscaping when native plants could do the job just as well. And not only that, but can also support our ecosystems. This concern led us to develop this project called the Native Plant Network. 발표자들의 보고를 진지하게 듣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도 궁금한 것을 질문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소년 기념물이라고 해서 출입 제한이 있고 물론 수목원을 둘러싸고 있는 숲속에 이제 우리가 연구나 그다음에 그런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구역에는 우리가 출입 금지를 해놓거든요. 세계 각국의 식물원 종사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When it first came out, bright, blonde-colored wood, dark letters. And it's see how small that is. And why is she back? I had this interesting just with Japanese gardens is they don't put up a lot of signage. 정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각자의 노하우를 알리고 토론하면서 식물원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One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for public places like gardens is that whoever we attract, whatever audiences we attract, that they have a good experience. In some cases, we don't pay attention to that. And so in this workshop, I was hoping that people would come away with an idea of documenting what that experience is like at first, keeping track of the notes, and then figuring out later on, maybe back at their garden, what they could do differently, what kind of a different experience they could have. 이번 총회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향이 좀 한번 맡아볼까요? 네. 자, 향을 맡을 때는 너무 코에 가까이 대는 것보다는 우리 뇌를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은은한 게 좋습니다. 식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이번 세계식물원 교육총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의논을 해보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게 돼. 아니면 검색을 해도 돼.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거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 맞아, 이거는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식물원의 중요한 역할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는데요. 놀이를 접목한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와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해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냥 어른들이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보니까 또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생태 보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이번 총회는 식물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7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DMZ, demilitarized zone, is a place where history and nature meet in the most unexpected way. For about 70 years, this militarized zone has remained largely untouched by humans. And what happened?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 그리고 최전선에 자리 잡은 식물원은 어떤 모습일지 해외 각국의 식물원 종사자들은 궁금해했는데요. 12,000 years ago, there was a glacial era in East Asia. But for some reason, they couldn't migrate. And they stayed here in Korean Peninsula, especially high mountain area. And they lived... 동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강원도 양구의 비무장지대 DMZ. 70년 동안 접근이 통제되고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DMZ 자생식물원은 북방계 식물과 멸종 위기에 놓인 식물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조성됐는데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그 군사 분계선의 식물원, 이곳을 둘러본 소감은 어떨까요? This place is perfect because it's nice to see this nice local native plants, and it's very good for plant conservation. It's very popular at the botanical garden now to conserve native plants, and this botanical garden does it very well. 그리고 아픈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DMZ의 봄과 평화를 담은 작은 음악회. 강렬한 피아노 연주곡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현악기 합주, 그리고 한국의 전통악기 장구가 함께한 음악회를 끝으로 제11회 세계식물원 교육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숲이라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항상 숲과 자연과 식물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의 단계가 바로 가까이 있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찾아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무들을 한번 만나보고 그 나무하고 인사를 하고 그 나무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편리와 욕심으로 자연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이 되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